안녕하세요. 웰더하우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스 용접 두 번째 시간으로 산소 아세틸렌 가스 용접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가스 용접 전진법과 후진법에 대해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전진법과 후진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죠? 이 아래를 보시면은 전진법과 후진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오른손에 토치를 잡는다고 보고 왼손에는 용접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치의 눕혀진 방향이 이쪽이라면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용접을 하게 되면 전진법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뒤로 빼면서 용접을 하게 되면 후진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치의 진행 방향이 우에서 좌로 가게 되면 오른손잡이 기준입니다. 전진법이고 좌에서 우로 가면 후진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 전제를 깔아놓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치의 진행 방향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잡이 기준입니다. 왼손잡이는 반대가 되겠죠.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오른손에서 왼쪽, 왼쪽에서 오른쪽, 이것이 이제 후진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 내용들이 이제 주로 출제가 되는 부분들인데 첫 번째 이 진행 방향 같은 경우에는 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잡이 기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왼손잡이는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진행 방향 같은 경우에는 잘 출제가 되지는 않고요. 나머지 밑에 있는 내용들이 자주 출제가 되는데 제가 이제 요 부분을 교육생들한테 다 설명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설명하냐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자, 요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 내용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만 생각해라라고 말을 하는데 자, 일단은 후진법이 가장 좋다. 전진법에 비해서 후진법이 좋다라는 전제를 깔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좀 더 쉽게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는지 아래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용접 속도가 느리다 빠르다. 당연히 빠른 게 좋겠죠. 그래서 후진법이 좋은 것입니다. 자, 비드 모양 보기 좋다. 매끈하지 못하다. 전진법이 좋겠죠. 당연히 보기 좋은 게 좋잖아요. 자, 모재 두께 5mm 이하 박판은 전진법, 후진법은 후판이다. 자, 상대적으로 두꺼운 철판이 후진법이죠. 그래서 얇은 철판보다는 좀 두꺼운 철판이 좀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인 것이지만 그래도 뭔가 두꺼운 철판을 용접할 때 쓰는 거니까 더 좋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암기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홈각도는 크고 작다. 이제 홈각도가 작다는 것은 홈각도를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용접의 변형이나 이런 것들도 줄여줄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용접을 해야 되는 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자, 홈각도는 작은 게 좋은 것입니다. 자, 용접의 변형 측면에서 보면은 크다 작다. 용접의 변형이 큰 것과 작은 것, 당연히 작은 것이 좋겠죠. 자, 열 이용률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열 이용률이라는 것은 열을 내가 이제 용접에 사용된 열을 얼마나 용접을 위해서 사용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후진법이 좋아요. 그리고 용접을 했을 때 기계적 성질도 당연히 열을 효율적으로 이용한 후진법이 좋습니다. 자, 산화의 정도. 그러니까 용접을 할 때 불꽃으로 모재를 달구기 때문에 모재의 변형이 발생하고 산화가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 이 부분도 후진법이 좋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뭐로 수렴하게 되냐면 비드 모양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후진법이 우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비드 모양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항목들은 후진법이 좀 좋구나. 하지만 비드 모양은 전진법이 좋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후진법이 상대적으로 전진법보다 좋다라는 것을 깔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열에 관련돼서 후진법이 더 효과적으로 모재에 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 내용들 모재의 두께도 더 두꺼운 철판을 용접이 가능하고 홈각도도 더 작게 할 수 있고 변형도 적고 열 이용률도 좋고 기계적 성질도 당연히 좋아지고 산화의 정도도 적고
자, 용접의 속도는 또 빠르고, 하지만 비드 모양은 조금 전진법에 비해서는 매끈하지 못하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는 이제 보시면은 전진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용접할 부분, 내가 앞으로 용접할 부분들을 보면서 용접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후진법 같은 경우에는 토치에 이 내가 용접할 부분이 가려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접 비드의 모양, 비드 모양의 경우에는 전진법이 우세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전진법과 후진법 부분, 용접 부분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이니까요. 좀 별표를 쳐놓고 암기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산소 아세틸렌 불꽃입니다. 자, 가스별 불꽃 온도 및 발열량에 대해서 적어 두었습니다. 자, 우리 학교에서 많이 쓰는, 교육기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아세틸렌 가스입니다. 이 아세틸렌 가스의 경우에는 C2H2라는 화학 기호를 가지고 있고, 불꽃 온도는 3430도 정도 되고, 발열량은 12500 정도의 발열량을 가집니다. 자, 상대적으로 메탄이나 프로판이나 부탄 같은 경우에는 가스 용접에는 잘 사용을 하지 않는데, 아마도 이제 불꽃의 온도가 아세틸렌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용접에는 좀 사용을 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부탄가스 같은 경우에는 납땜 쪽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중절단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수소 같은 경우에 수중절단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자, 프로판가스 같은 경우에는 절단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아세틸렌 같은 경우에는 용접 그리고 절단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메탄과 부탄도 있는데 제가 메탄과 부탄으로 뭐 용접을 하거나 절단을 하는 것을 실제로 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주로는 요 수소, 아세틸렌, 프로판 요 세 가지를 쓰는데 용접에서는 주로 아세틸렌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가스에 관련된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됩니다. 이 화학기호가 어떤 가스인가? 아니면 다음 설명하는 가스의 명칭은 뭐 이런 것을 고르는 문제가 간혹가다 출제가 되는데, 일단은 아세틸렌 같은 경우에는 탄소라는 친구, 탄소는 C입니다. 화학식이 탄소 친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서로, 자, 탄소는 팔이 4개입니다. 자,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탄소는 팔이 4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4개의 부분과 다른 원소들과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아세틸렌이라는 가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이 팔 4개 중에서 3개가 자기들끼리 결합을 합니다. 탄소끼리 결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남은 1개는 수소와 결합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세틸렌의 화학 기호, 분자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칸족이라는 이 가스들은, 주로 우리가 가스에서 많이 나오는 가스들은 주로 팔 4개가 다 수소가 붙어 있는데, 자, 그리스어로 메, 에, 메타, 에타, 프로파, 부타 뭐 이런 식으로 그리스어의 이제 한 종류인데, 그리스어로 이게 1, 2, 3, 4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메탄가스, 에타 같은 경우에 에탄가스, 프로파 같은 경우는 프로판가스, 부탄 같은 경우는 부탄가스라고 해서 알칸족의 이제 한 종류의 가스들인데, 어쨌든 이게 1, 2, 3, 4 순서대로 이렇게 부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스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메탄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1개고, 에탄은 탄소가 2개, 프로판은 탄소가 3개고요. 부탄은 탄소가 4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우실 때 메타, 에타, 프로파, 부타 뭐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수소는 이제 몇 개가 되냐면, 자, 수소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탄소는 팔이 4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수소가 4개가 붙습니다. 자, 이게 메탄가스입니다. 메탄가스는 일반적으로 천연가스라고 하는 그 가스의 주 원료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트림이나 뭐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나오는 가스들도 메탄가스죠. 그래서 여기도
수소가 4개입니다. 1은 생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에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에탄올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술을 만드는 원료 있잖아요. 거기에 원료로 사용이 되는 이제 종류가 에탄인데, 자, 탄소가 2개입니다. 탄소 2개는 서로 이제 붙기 때문에 팔 하나가 이제 탄소에 붙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팔이 4개인데 지들끼리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소는 총 몇 개가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규칙을 보면 탄소가 1개 증가하게 되면 수소는 2개씩 증가를 하게 돼서 프로판가스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3개, 수소가 8개가 되고요. 부탄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4개, 수소가 10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매겨가면 되는데 암기를 할 때 메타, 에타, 프로파, 부타 요것을 좀 암기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메탄가스는 뭐 탄소가 1개 그리고 수소가 4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나가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뭐 시험 보러 갔는데 뭐 기사 시험이나 기능사 시험 보러 갔어요. 근데 부탄가스야 화학식 뭐냐 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대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기를 메타, 에타, 프로파, 부타 이게 순서대로 1, 2, 3, 4다. 탄소의 양이 1, 2, 3, 4개다. 그리고 탄소는 하나에 팔이 4개가 달려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연습지에 한번 적어보시면 문제를 푸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가스에 대한 내용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근데 이번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산소 아세틸렌 불꽃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아세틸렌 가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2번 항목 한번 보겠습니다. 불꽃의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스 용접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스 용접을 켜게 되고 그리고 불꽃을 잘 조절하게 되면 불꽃을 크게 3개의 부분으로 나눕니다. 자, 첫 번째는 불꽃심, 다른 말로는 백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백심이라고 부르는 곳은 가장 이 안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이고 이 안쪽에 하얀색으로 빛나는 부분이 바로 백심이라고 하고요. 이 백심 끝에는 가장 이제 가스 용접에서 온도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주로 용접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속불꽃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속불꽃이라는 것은 백심 주변에 있는 푸른 불꽃을 속불꽃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있는 부분을 겉불꽃, 불꽃 끝에 투명한 청색 부분을 겉불꽃이라고 합니다. 사실 겉불꽃과 속불꽃을 구별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백심과 속불꽃과 겉불꽃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시험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백심에 대한 내용들이 간혹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백심이라는 것이 용접에 사용이 되는 불꽃의 한 종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불꽃의 구성 요소를 설명을 드렸다면 불꽃의 종류도 있습니다. 불꽃의 종류는 뭐냐면 불꽃의 아세틸렌과 산소의 양에 따라서 산소의 양과 아세틸렌의 양에 따라서 불꽃의 뭐 색깔이나 또는 열량이나 또 이런 구성 요소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제 아마 가스 용접이나 가스 절단을 할 때 점화를 시키고 불꽃을 조절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직접 이것을 해볼 수 없는 환경에 있다 아니면은 나는 이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유튜브에서 한번 가스 용접 토치를 처음 다루는 불꽃 조절을 하는 그 영상들을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있거든요.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랬을 때 1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세틸렌 불꽃입니다. 자, 아세틸렌 불꽃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이제 점화를 시킬 때 사실 뭐 산소를 살짝 들어가지고 점화를 시킬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보통 정석적인 방법은 뭐냐면 아세틸렌 밸브만 이제 크게 열립니다. 아세틸렌 밸브만 조금 열어주고 그 다음에 점화를 시킵니다. 점화 라이터에 의해서. 그래서 점화를 시키면은 불꽃이 생성되는데 이 불꽃은 그을음이 상당히 많아요. 까만색 그을음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을음이 나오고 상당히 황색 빛을 띠는 불꽃이 바로 아세틸렌 불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산소가 어디에 존재하냐면 그냥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이용해서 연소가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부터 이제 산소의 양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죠. 점차 늘어나는 것은 물론 뭐 조절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산소의 양이 조금씩 늘어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세틸렌 불꽃보다는 산소의 양이 조금 많은 것, 그것이 바로 탄화불꽃이고요. 그런데 아직도 산소의 양에 비해서 아세틸렌의 양이 현저하게 많은 상태입니다. 아직도. 지금 점차 산소를 늘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아직도 탄화불꽃은 아세틸렌의 양이 많다. 산소의 양에 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탄화불꽃 같은 경우에는 금속의 산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금속, 스테인리스나 스텔라이트 같은 금속의 용접에 사용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산화 방지에 필요가 있는 금속에 사용이 되냐? 바로 이제 이 산소가 양이 많아지게 되면 금속하고 반응해서 산화 반응이라는 걸 일으켜서 금속이 가진 고유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탄화 불꽃이라는 걸 쓴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이제 산소를 점점 증가를 시키게 되면 이제 중성 불꽃으로 변합니다. 자, 중성 불꽃 같은 경우에는 산소와 아세틸렌 가스의 혼합비가 약 1대1 정도입니다. 자, 이론상은 혼합비가 2.5대 1입니다. 자, 2.5대 1이나 공기 중에도 산소가 있잖아요. 공기 중에도 산소가 있으니 실제로 혼합이 되는 것은 약 1대1 정도의 혼합비를 가지고 이 중성불꽃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강, 즉 철 용접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용접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중성불꽃이 어느 시점을 중성불꽃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면 이 백심이 원래 이렇게 백심이 이렇게 팁이 있다면 백심이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길거든요. 근데 이 백심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산소의 양을 늘려주면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이 팁과 백심이 하나가 되는 시점이 있어요. 팁과 백심이 하나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를 일반적으로 중성불꽃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성불꽃은 다른 말로는 표준불꽃이라고도 합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바로 산화불꽃입니다. 자, 점점 산소의 양이 늘어나간다고 했잖아요. 산화불꽃은 산소 과잉불꽃이라고 합니다. 산소의 양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준불꽃에 비해서 요 아래 그림이 있는데 표준불꽃에 비해서 백심이 조금 더 작아집니다. 그런데 표준불꽃도 거의 이미 다 작아졌기 때문에 더 작아질 여력은 없습니다. 근데 산소의 양이 점점 증가하면 겉불꽃의 크기가 작아져요. 그리고 산소가 상당히 고압으로 나오기 때문에 산소가 분출되는 소리가 쫙 하고 소리가 납니다. 자, 이 산화 불꽃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구리나 황동 용접을 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왜 이게 사용이 되냐면 이 구리라는 친구는 아세틸렌 가스하고 만나서 잘못하면 폭발성 물질을 생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뻥 터지는 이런 폭발성 물질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산화 불꽃으로 용접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뭐 중성 불꽃, 탄화 불꽃으로 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웬만하면은 산화 불꽃으로 용접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그림 흑백으로 나와 있겠지만 아래 그림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최초에 아마 점화를 시키면 이런 그림으로 나올 거예요. 불꽃이 아니라 그냥 불꽃입니다. 그냥 불꽃 진짜 막 화염 나오는 불꽃처럼 화염 방사기에 사용하는 그런 불꽃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산소로 양을 증가시키면 이 밝게 빛났던 것이 노란색으로 밝게 빛났던 것이 점점 하얀색으로 변하고 청록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백심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탄화불꽃이고요. 자, 이 백심이 산소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서 점점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팁입니다. 팁의 끝과 만나는 지점, 바로 이것이 표준불꽃입니다. 그리고 산소를 늘려주면 이 불꽃의 크기가 오히려 더 작아져요. 불꽃의 크기가 겉불꽃의 크기도 작아집니다. 자, 그런데 겉불꽃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소리가 또 매우 크게 납니다. 그것이 바로 산화불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러스트도 있는데 조금 이제 잘못 표시된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은 요 백심이 사실은 이제 중성불꽃 같은 경우 요거보다 좀 작아요. 굉장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불꽃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불꽃의 이상 현상입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이 부분 별표 2개 꼭 치세요. 자,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거의 한 90% 이상은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본 시험에서는 거의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만큼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왜 이게 출제하는지 좀 살펴보면 좀 헷갈려요, 많이. 이 세 개가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히 이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 역류, 역화, 인화를 제대로 구별하시는 분이 있을지 저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시험 문제를 푸는 수험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이것을 반드시 구별을 해가지고 이제 시험장에 가셔야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실제로 본 것은 역화밖에 없어요, 사실. 역화는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 실기 수업을 할 때도 자주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역화 같은 경우에 진짜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인화나 역류 같은 경우에도 뭐 발생은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진 못했어요. 그만큼 요즘에는 뭐 기술이 좀 좋아졌는지 가스 용접을 할 일도 많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런데 역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자, 1번 인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밑줄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쳐놨는데 이게 바로 이제 각각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것을 다 한 문장으로 다 외우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인화라는 게 뭔지 좀 볼게요. 인화는 팁 끝이 순간적으로 막히는 거예요. 이제 팁이라고 하면 우리 그 토치 끝에 있는 황동으로 된 이제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여기서 불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팁이 망가지면 팁만 교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팁을 모르시는 분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는. 그래서 유튜브나 인터넷에 팁이라고 가스 용접용 팁이라고 치면 다 나오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쳐보시길 바라고요. 자, 팁 끝이 순간적으로 막혔어요.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겠죠. 용접을 하다 보면 그름이나 이런 것들이 팁을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팁 끝이 순간적으로 막히게 되면 가스의 분출이 나빠져요. 그리고 불꽃이 혼합실까지 들어가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불꽃이 혼합실까지 들어간다는 거. 자, 토치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토치가 있단 말이에요. 혼합실이라는 게 뭐냐면 산소가 이제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산소가 온다고 치면, 자, 그리고 아세틸렌 가스가 이렇게 와요. 이 두 개가 합쳐지는 혼합실이 이쪽에 있습니다. 토치 안에. 이 혼합실 안에서 안까지 불꽃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하겠죠? 자, 이게 바로 인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꽃이 혼합실 안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이 토치도 뻘겋게 달궈진대요. 바로 이것이 인화입니다. 그래서 인화의 핵심은 뭐냐면,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릴 때 주로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팁 끝이 일단 막혀. 팁 끝이 막혔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막혔는데, 막히는 건 사실 이 역류나 역화나 인화나 다 뭔가 막혀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막혔어요. 근데 막혔는데 이게 불꽃이 혼합실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인화는 불꽃이 혼합실까지 들어오는구나. 그리고 바로 토치가 달궈져야 됩니다. 인화의 핵심은. 토치가 뻘겋게 달궈져야 돼요. 그게 바로 인화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다른 건 다 못 외우겠다. 그러면은 토치가 달궈진다. 인화는 토치가 달궈진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인화는 좀 암기를 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자, 다음은 역류입니다. 자, 역류는 말 그대로 역류입니다. 역류는 상대적으로 인화나 역화에 비해서는 좀 저는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역류냐? 거꾸로 흐른다 라고 해서 역류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흐르는 것을 역류라고 하고요. 토치 내부의 청결이 좀 불량해요. 예를 들어서 토치가 이제 그름 같은 게 껴가지고 좀 토치가 청소가 안 됐어요.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내부 기관이 막혔대요. 내부에서. 그런데 고압의 산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산소 라인이 있고 이제 아세틸렌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무로 된 아세틸렌 라인이 있을 겁니다. 자, 산소는 상당히 고압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고압으로 나오게 되고 아세틸렌은 상대적으로 좀 저압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고압의 산소가 압력이 낮은 아세틸렌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아세틸렌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게 역류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역류라고 한다. 거꾸로 흐르는 거. 산소가 아세틸렌으로 거꾸로 흐른다. 이게 바로 역류다. 이거는 좀 상대적으로 인화나 역화에 비해서는 좀 외우기가 쉽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3번입니다. 역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역화가 가장 이제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용접을 할 때도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이는데요. 자, 역화 같은 경우에는 팁 끝이 모재에 닿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용접을 하다가 가스 용접을 하다가 팁 끝이 이런 팁이 있잖아요. 불꽃이 나오는 팁이 있는데 모재에 닿았어요. 이렇게 닿아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한겠죠. 물론은 뭐 크게 다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그런데 좀 무섭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가스 용접 했을 때 엄청 무서웠어요. 이것 때문에, 역화 때문에. 사람이 이제 특히 가스 용접 같은 경우에는 이 간격을 유지하는 게 가스 불꽃하고 모재하고 이 간격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초보자들은. 그래서 팁 끝이 모재에 닿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해보시면 이제 알 겁니다. 이제 팁 끝이 모재에 닿으면은 팁이 막혀요. 팁이 막혀가지고 얘도 막힌데 팁의 과열과 가스 압력과 유량이 적당하지 않을 때 팁 속에 폭발음이 나면서 불꽃이 꺼지거나 다시 정상이 되는 현상. 그래서 일단은 요거 역할을 외울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팁 끝이 모재에 닿는다는 거,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폭발음을 난다는 거, 폭발음, 뻥 하는 폭발음이 나거든요. 이 폭발음이 난다는 거, 요 두 가지를 꼭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발생하는 거고 문제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팁 끝이 모재에다 폭발음이 난다.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해보면은 팁 끝이 막혀서 불꽃이 호남실로 들어가서 토치가 빨갛게 달궈져요. 이게 인화고. 자, 역류는 거꾸로 흐르는 거야. 뭐가? 산소의 압력이 낮은 고압의 산소가 압력이 낮은 아세틸렌 쪽으로 흘러가는 거. 그게 바로 역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화 같은 경우에는 팁 끝이 모재에 닿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폭발음을 나면서 뻥 하면 소리 나면서 불꽃이 꺼지다가 다시 정상이 되는 현상. 이게 바로 역화다. 물론 정상이 되지 않고 불꽃이 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가스 용접 같은 경우에 역화 방지기라는 걸 설치해가지고 역화를 방지해주는 장치를 설치를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장치도 있다. 안전을 위한 장치도 있다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으로 가스 용접 2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